놈들이 아닌 나를 공격하면 그게 뭔... 김신의 영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궁 11화에 대한 예상과 함께 지난 10화에서 드러난 미스터리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떡밥들이 11화에서 어떻게 풀릴지 같이 살펴보시죠. 10화 회상, 팔척기의 충격적 고백. 먼저 10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장면에서 팔척기가 풍산의 몸에 빙기되어 강철에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기억하시나요? 100년 전 내가 태어난 날 널 보았어. 이 한마디로 드라마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는 강철이 승천하려다 떨어지던 그 순간 갓 태어난 아기였던 것이죠. 그 아기의 눈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용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강철은 1000년을 살았고 팔척기는 100년 전에 태어났으니 강철보다 900년이나 덜 산 아기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아기가 품은 원한이 대체 무엇일까요? 더구나 왕가의 특정 혈통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팔척기의 선별적 공격, 정말 흥미로운 건 팔척기가 왕가 혈통 중에서도 누구를 공격할지 선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에게는 몸만 아프게 했지만 영인대군의 목숨은 단칼에 끊어버렸죠. 이를 보면 확실히 외조부 라인을 경계하고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철에게 네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한 대사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 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팔척기가 그토록 분노하는지가 11화의 핵심 미스터리가 될 것 같네요. 여리의 결심, 지난 10화에서 큰 그릇을 가진 우리의 여리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팔척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천도의 의식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그녀는 용담골로 가겠다, 팔척기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화에서는 여리가 팔척기의 원한이 무엇인지 단서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 여정에서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팔척기의 정체와 원한의 대상, 이제 11화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내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팔척기의 정체입니다. 강철과 여리의 추측으로는 팔척기가 과거 무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왕에게 빙기되었을 때 보여준 무술 실력과 행동을 봤을 때 그는 선왕의 토지 개혁을 돕던 무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윤갑이 왕의 노비 재패지를 돕다가 양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팔척기 역시 토지 개혁을 시행하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반들과 대립하는 일을 하다가 윤갑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강철의 역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철의 역할입니다. 강철은 현재 윤갑의 몸에 빙기된 이무기인데 팔척기가 강철에게 너의 적은 그들이야, 왕가의 피줄이야 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강철이 왕가의 편에서 팔척기를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척기는 강철을 자신의 원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철은 왕가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철은 단지 왕가와의 우정과 여리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철은 12일화에서 인간과 귀신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리가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야광주의 힘과 강철의 선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철의 야광주 힘이 필요합니다. 강철은 그 힘을 모두 쏟아 부어야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곧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언제 강철의 힘이 발휘되나 했는데 드디어 11화에서는 강철이 야광주의 힘을 팔척기에게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팔척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강철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무기로서의 삶의 끝일 뿐 인간 강철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철은 팔척기의 원한을 풀어주고 여리의 천도를 도와주며 어쩌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비의 진짜 의도 11화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비비입니다. 그는 10화에서 여리를 풍산에게 데려갔지만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비비는 겉으로는 악한처럼 보였지만 실은 욕심 많은 양반들을 처리하며 승천을 꿈꾸는 의외로 건실한 이묵이었습니다. 비비는 강철 형님에 대한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여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사실은 강철, 여리와 함께 미리 계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을 잡기 위해서였을 수 있기 때문이죠. 풍산이 더 이상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양반들에게 부적을 쓸 힘을 실어줄 능력을 없애기 위해 풍산의 소굴로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10화에서 비비가 한 대사, 그 열이란 기지바위만 내게 넘겨주시오. 와,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라는 말은 겉으로는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비비는 부적이 없어야만 욕심 많은 양반들을 먹이로 삼아 승천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또한 비비가 여리 그 계집애 때문에 강철이 형이 너무 멀리 갔어 라고 말한 것은 강철이 여리를 위해 자신의 본래 목적 승천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야광주와 야광기의 연관성 11화에서는 야광주와 야광기에 관한 비밀도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광기와 야광주는 한국 전통 설화에서 각각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광기는 정월 초하루 밤에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와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으로 신발을 잃은 주인은 그 해에 불운이 닥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채를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죠. 야광주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로 이 구슬을 얻은 사람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에서 신발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는 야광기가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귀궁에서도 야광기는 여리에게 모든 사건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1화에서는 야광기가 강철이 야광주의 힘을 온전히 쓰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리가 강철이 네가 나를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들의 역할 11화에서는 가섭과 최연대감 같은 조력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섭은 널떠이가 귀신이 된 건 자기 책임이라며 여리와 강철에게 천도와 관련된 지식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의 스승도 단순한 치매 스님이 아니라 전통 신기에 가장 능통한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연대감은 광문집을 통해 외조부 라인의 비밀을 밝혀내며 왕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가문은 욕을 먹고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도우러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갑의 어머니도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철이 윤갑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처 입은 강철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여리와 강철의 관계를 응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의 사랑 10화에서 우리는 강철과 여리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철이 여리에게 사준 신발을 보고 기뻐하는 여리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여리는 진심으로 강철에게 마음을 열고 고백했습니다. 긴 세월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강철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 라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강철의 몸이 없어도 넌 강철이고 나는 너를 몸신으로 섬길 거야 라는 고백은 그녀가 강철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가 긴 세월 자신을 지켜준 강철에 대한 보답이자 강철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1화에서는 이러한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리가 더 이상 경기석이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라고 말한 것은 강철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12화 주요 예상 장면들, 이제 11화에서 볼 수 있을 주요 장면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맹청수와 윤갑, 강철의 실종, 아구지 맹청수와 윤갑, 강철이 갑자기 사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풍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의 등장. 이정이 숨겨진 풍산의 신당 위치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팔척기의 비밀. 강철이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을 때 팔척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팔척기가 왕가의 핏줄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여리의 결의. 여리는 팔척기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용담골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 윤갑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풍산과 비비의 결속. 풍산과 비비가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비의 진짜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열이란 기지바이만 내게 넘겨주슈 라는 풍산의 말과 미안하지만 그냥 죽어다오 라는 비비의 말 사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팔척기 천도의 준비. 1화에서는 모든 떡밥들이 모여 팔척기의 천도가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척기의 원한은 억울하게 죽은 무관의 한이었으며 여리와 강철의 노력으로 그 한을 풀 차례가 온 것입니다. 여리와 강철의 인연도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팔척기는 의도치 않게 여리와 강철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 셈이기도 하네요. 특히 강철이 이무기에서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11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광주의 힘을 모두 사용해 팔척기를 천도하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강철의 모습은 드라마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리와 강철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할지, 팔척기의 한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